이 일루미나티의 글로벌리스트의 핵심 조직인 삼국회에 조직도를 입수했습니다. 그 조직표를 보면은 그들이 만들어 놓고 그들이 공유하는 조직표인데 거기에 충격적인 이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삼국회는 동북아 한중일 그리고 북미 유럽 세 군데라 그랬습니다. 동북아 쪽, 즉 아시아 태평양을 자기들도 지칭하는데 아시아 태평양의 담당 회장은 항상 일본인이 합니다. 당시에 이걸 만들 때는 일본만 국가다운 국가로 인정했지 한국이나 중국은 자기들은 아예 국가로 인정도 안 했습니다. 일본만 장악하면 된다 해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항상 아시아 태평양 회장은 일본인이 맡고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일본인 그 아시아 태평양 담당 회장은 야수시카 하세가와라는 인물입니다. 야수시카 하세가와. 일본인으로서 아시아인 중에서는 최고 총책입니다. 그 다음 서열인 부회장이 있는데 부회장은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한국인인 홍석현입니다. 전 세계를 장악하는 악마 조직, 독재 조직, 결국은 공산화시켰다는 그들의 조직의 아시아 태평양 담당 총괄 중에서 한국인 중에서는 가장 높은 서열을 가진 자가 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회장인 홍석현이라는 인간입니다. 참고로 그 삼국회 조직들을 보니까 국회의원 나경원이도 삼국회 회원으로 나옵니다. 충격입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경원이도. 박근혜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던 나경원이가 당시에 배신의 창끝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넜다는 그 이유가 설명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제가 당시 칼럼에 썼습니다. 나경원이의 보스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나경원이의 보스는 홍석현이었던 것입니다. 아니면 그도 위에 있는 키신저이거나 같은 한패거리라는 뜻입니다. 나경원이 겉으로 보수인 척, 겉으로 우파인 척, 겉으로 박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유능한 정치인인 척 쇼한 겁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역적 리스트에 제1호로 본인의 이름을 올린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나경원이라는 인간입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 사회의 이 저명한 지도층 인사가 그중에 다수가 삼국회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홍석현이를 필두로 해서 자신의 이름을 올린 한국인 중에서 삼국회 회원들의 명단을 폭로하겠습니다. 모두 16명인데요. 16명 이름 중에는 아니 이 사람이 왜 그런 일에 연루가 되어 있지 할 정도로 전혀 상상 못할 인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정 인물을 제가 한번 약간의 해설을 해드리면서 리스트를 폭로하겠습니다. 1번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에 공직에 있었더만요. 보니까 장관급인 통상교섭 본부장을 지낸 적이 있는 인물입니다. 일반 국민들한테는 관심 밖의 인물인데 이렇게 꽤 전문가로 국제통상교섭 전문가로서 움직이면서 일루미나티의 핵심 세력인 삼국회에 명단을 올리고 거기서 핵심 인물로 뛴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은 서울대에서 교수 짓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문재인은 이 16명 리스트에 끼지도 못합니다. 급수가 낮다는 뜻이죠. 홍석현에 비해서, 나경원에 비해서, 심지어 이 박태호라는 서울대 교수에 비해서 더 아래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재인한테는 기회가 올 그런 순번도 아니었는데 어이구 나한테 이런 기회가 하고서 덥석 문 겁니다. 마치 물고기가 지렁이 물고서 좋아라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자기 입에 끼면서 물고기는 그 이후로 생명을 마감하는 운명을 모르면서 지렁이를 물듯이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직 찬탈이라는 지렁이를 물어버린 것입니다. 바보 중에 상바보죠. 두 번째 인물 공개하겠습니다. 조성래 효성그룹 회장. 대한민국의 재벌그룹 중에 하나인 효성그룹의 회장인 조성래 회장이 일루미나티 삼국회의 회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들 리스트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전 국회의원. 그 어리버리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인물이 부모의 재산 물려받아서 옳고 좋은 일 했으면 참 좋겠구만, 이렇게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다니면서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고 자신의 목숨을 재촉하는 일을 하고 다녔습니다. 정몽준 일루미나티 회원입니다. 네 번째 인물입니다. 한승주 고려대 명예교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고 전 주미대사를 지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인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일을 해도 시원치 않은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월급을 받으면서 성장한 거물급 인물이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일을 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팔아먹는, 말아먹는 반역의 길에 뛰어든 그 세력에 합세했습니다. 한승주 현재는 고려대의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민족고대라고요? 이번에 이정미까지 받아들였더만요. 고려대는 창피한 줄 아십시오. 고려대 동문 여러분, 학교로 가서 고려대 뒤집어 놔야 됩니다. 우리 학교 고려대를 이따위 쓰레기통으로 만드냐고. 고대 동문들은 고대 동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가서 고려대를 갖다 뒤집어 엎어놔야 됩니다. 쓰레기통을 만들어 놨습니다. 고려대를 갖다. 다섯 번째 인물입니다. 홍석현 중앙미디어그룹 회장 전 주미대사, 삼국회의 아시아태평양당 부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인 중에서는 가장 서열이 높은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는 이번 촛불 반역 사태, 촛불 심탈 사태의 몸통은 홍석현이라고 저희가 수없이 외친 것입니다. 가장 우두머리입니다. 홍석현. 그래서 이러한 힘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전 세계의 주요 파워그룹을 움직여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홍석현에게 있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홍석현의 서열이, 저들 악마 조직의 서열이 매우 높습니다. 정몽준도 한승주도 그 외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도 홍석현의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섯 번째 인물 폭로하겠습니다. 현홍주, 김앤장 법률법인이 대한민국 제일 큰 법률법인이죠. 김앤장 법률법인의 시니어 파트너,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뭐를 지냈냐면은 전 주 유엔 대사, 전 주미대사. 한승주와 마찬가지로 현홍주라는 인물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고위급 외교관을 지낸 양반들인데 이 자들이 대한민국을 지키지 않고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일에 앞장서는 조직의 일원으로 참가했습니다. 보이지 않게 무슨 했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들 모두는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반역 세력의 멤버라는 사실은 정확합니다. 일곱 번째, 삼성 쪽의 인물이 눈에 띕니다. 이름을 얘기하겠습니다. 정구현이라는 인물인데 서울국제포럼의 회장입니다. 전 삼성경제연구소의 소장을 지냈습니다. 소위 삼성의 브레인입니다. 삼성그룹 전체의 브레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홍석현이 밑에서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선 조직의 일원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인물입니다. 김기환이라는 인물인데 서울 파이낸셜 포럼의 회장이고 전 태평양 경제협력위원회의 국제의장입니다. 직함을 봤을 때는 국민들이 알 수 없는 그러한 인물이지만 그들 영역 속에서는 굉장히 전문가로 뛰어다니면서 파이낸셜 포럼이면은 금융 쪽으로, 또 태평양 경제협력위원회면 경제 쪽으로 돈 만지고
돈 움직이고 그 돈으로 자신의 치부를 하는 일에 전문가로 뛴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김규환이라는 사람도 이 멤버십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인물 폭로하겠습니다. 또 한 명의 외교관이자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이름 발표하겠습니다. 이홍구입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 전 주영대사, 전 주미대사가 일루미나티의 삼국회의 멤버로 버젓이 이름을 등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자가 대한민국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에 있었다는 사실은 부끄럽게 한이 없습니다. 이런 자가 대한민국에서 공직을 한다는 대한민국의 시스템, 철저하게 대청소하고 새롭게 제2의 대한민국, 제2의 건국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존의 썩은 정치인들, 썩은 기득권들 다 대청소해버리고 깨끗하고 순수한 대한민국을 지키는 애국심으로 가득 찬 분들이 다시 선별되어서 대한민국의 요직을 맡아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새롭게 살아납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곳 미국 뉴저지는 지금 새벽 2시 40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밤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아직 목이 좀 많이 가라앉고 좀 목이 칼칼한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서울 시간 금요일 오후 시간에 맞춰서 여기는 이제 금요일 아직 새벽 시간입니다만은 오늘 이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구에 대해서 이런 폭로했고요. 10번째 정말 충격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삼성맨인데요. 일반적인 월급쟁이가 아닌 바로 삼성의 최고 총수인 현직 이재용입니다. 이재용이 삼국회의 멤버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용입니다. 이재용이가 삼국회 멤버인 걸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재용이 감옥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그 모든 것이 저거 좀 쇼하는구나 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홍석현이는 자신이 가진 이 보이지 않는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넣고 동시에 삼성도 자기가 뺏어가려고 이재용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서 역시 감옥에 넣어서 한동안 구속시켜놨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과 이재용의 관계가 뇌물을 주고받은 관계라고 하면서 박 대통령은 뇌물 받은 근거도 없는데 지금도 감옥에 있고 뇌물을 주었다고 구속수사했던 이재용이는 풀어놨습니다. 이재용이는 자기가 있는 동안에 당당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권과 타협하지 말아라. 멋있는 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태극기 국민 중에서는 이재용 대통령 만들기라는 그런 온라인 그룹도 밴드건, 회복이건 만들어진 거 많이 봤습니다. 이재용의 모습은 당당하게 문재인과 싸우는 모습으로 비춰지게 해놨습니다. 쇼로밖에 안 보입니다. 다 같은 패거리인데 잠시 몇 달 동안 들어가서 고생 좀 하고 나와서 명분을 쌓고 차기 대권 주자로 또 이재용이 또 올려놓고 그러고서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이렇게 썩었는지 대한민국이 이렇게 썩었는지 이 명단을 보면서 저자들의 작태를 봤을 때 가슴에서 뜨거운 게 수없이 올라옵니다. 이재용이가 일루미나티 글로벌리스트 삼국회의 핵심 멤버 리스트에 당당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말아먹은 자들 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11번째 인물 이름 폭로하겠습니다. 생소한 인물인데 교수입니다. 또 고려대입니다. 참 고대 한심합니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똑똑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 뽑혔겠죠. 고려대에서
정치외교와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삼국회의 멤버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수가 고대에서 학생들에게 뭘 가르치겠고, 이런 교수가 그 좋은 머리에서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시나리오 짜가지고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일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다 밝혀져야 됩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12번째 인물입니다. 성균관대 교수 한 명이 이름이 나타납니다. 이숙종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숙종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은 알 수도 없고 그런 교수가 있는지 관심도 없는데, 이렇게 머리 좋은 교수가 공부 많이 한 그 머리로 나라 위에 좋은 일하고 학생들 가르치는 데 좋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라 팔아먹는데 그 좋은 머리를 썼습니다. 심판받아서 여적죄로 사형받을 인물들 리스트에 자신의 이름을 등재해 놓았습니다. 4명 남았네요. 앞으로 13번째 인물입니다. 나경원 국회의원입니다. 현직 국회의원 중에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보는데 나경원만 지금 이 삼국회 이름에 올라가 있네요. 300명 국회의원 중에, 현직 국회의원 중에 삼국회의 고위급 멤버로 이름이 등재된 사람은 나경원이가 유일합니다. 김무성이도 거기에 못 끼고요. 유승민도 못 끼고, 조원진도 못 끼고, 홍문종이도 못 끼고, 수많은 국회의원들 나경원이 밑에서 꼬랑지 밟고 다니면서 나도 좀 거기 끼워주세요. 요따위 짓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성이와 나경원이가 매우 친하게 보이는 사진이 많이 포착이 된 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더라고요. 김무성이도 겉으로 볼 때는 김무성이가 더 계보에 높은 데로 보일 수 있겠지만 진짜 큰 계보에서는 나경원이 밑이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예쁜 척하고, 겉으로 보수인 척하고, 겉으로 박 대통령의 측근인 척하고, 겉으로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회의원인 척한 나경원이가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들의 리스트에 그것도 앞장서 있는 극소수의 인물 중에 한 명이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제 이미 다 알아야 되고 경악하는 사실입니다. 14번째, 대한민국의 재벌그룹 이름이 한 명 더 나타납니다. 류진 풍산그룹 회장이 일루미나티 삼국회의 멤버입니다. 풍산그룹은 총알 만들고 무기 만드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무기 만들어서 누구를 죽이는 데 쓰였는지 참 상상하기조차도 끔찍합니다. 그 많은 돈을 벌어서 무기를 만들어서 자신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자신은 인간들을 노예화시키는 일루미나티 조직의 한 멤버가 되어서 떵떵거리고 보이지 않는 권력을 누리는 이 재벌 회장님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창피한 줄 아십시오. 그걸 깨닫기 이전에 당신들은 체포되어 사형죄를 언도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16번째, 또 하나의 쇼쇼쇼가 보입니다. 아까 이재용이가 감옥 들어갔다 나온 것이 결국은 자기들만의 쇼라는 것을 제가 얘기했었는데, 또 한 명의 감옥 들어갔다 나온 재벌그룹 이름이 보입니다.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입니다. 신동빈이가 일루미나티 삼국회의 멤버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문재인에게 탄압받는 척 하면서 자기들끼리는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롯데그룹이 사드 부지를 주어서 탄압받는 척하고 있고, 관련해서 중공에서 탄압받는 듯 쇼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신동빈이도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전 세계를 말아먹는 키신저의 악마 그룹의 그저 쓰레기, 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마지막 인물, 16번째 인물, 한심합니다. 여러분, 아리랑TV라고 있습니다. 저도 우연한 기회에 그 아리랑TV에서
약 6개월간 앵커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리랑 TV는 쉽게 표현하면은 KBS의 영어판입니다. 즉 대한민국 국영방송이고 정부가 운영하는 정부 방송인데, 대한민국의 모든 내용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것도 영어로 알리는 대한민국 국영 영어 방송이 아리랑 TV입니다. KBS의 영어판이라는 애칭을 해서 쓴 것입니다. 그 아리랑 TV의 손지혜 전 사장이 일루미나티 3국회의 16번째 멤버로, 회원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러한 미디어 매개체의 사장으로 있으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솔직히 참 궁금합니다. 저도 그런 사실을 모를 때에, 몇 년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를 때에 앵커 제의가 들어왔을 때 앵커도 한 6개월 했었고, 출연해서 몇 가지 또 이런 코멘트를 제시하는 그런 방송 나간 적이 있었는데, 아리랑 TV가 그런 형태의 조직에 장악되어 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박 대통령을 파면시킨 결과를 도출을 해낸, 즉 촛불 탄핵을 촉발시킨 주체가 JTBC임을 중앙선대위는 자사의 사주인 홍석현이를 인터뷰하면서 스스로 인정하는 기사를 내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뇨에서 1년이 지난 지금은 촛불 탄핵의 배후에는 종북 좌파 위장보수 기회주의자 김정은, 시진핑, 그리고 그 뒤에는 글로벌리스트, 즉 일루미나티, 제스위트, 예수회가, 그리고 그 뒤에는 실존 인물인 키신저와 오바마와 클린턴 가문이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JTBC의 사주도 홍석현이고, 삼국회 아시아 담당 부회장도, 그리고 한국인 중 최고의 인물도 홍석현입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홍석현에 대한 대한민국의 의문은 삼국회를 향한 의문으로 확대가 되어야 됩니다. 당시에 그런 글을 쭉 쓰면서 홍석현이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기로 강탈해가는 그러한 유치한 쇼를 했다는 내용을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그 당시 제가 빚고 왔습니다. 그 빚고 있는 내용 제가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에 홍석현 전 JTBC 회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면, 아직 안 했을 때였죠. 이 글을 썼을 때는 너무도 눈에 보이는 인위적 패턴을 스스로 다시 한번 인정하는 코미디 이벤트가 아닌가. 누가 이러한 불법적 반국가적 정권 흔들기, 정권 찬탈 시나리오를 기획하였는지, 만약에 홍석현이가 이러한 시나리오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라면 시나리오 기획자를 파면해야 할지 모른다. 이렇게 제가 한번 빚고 왔습니다. 왜냐? 너무도 수준 낮은, 조금만 들여다보면 실체가 훤히 보이는 유치한 시나리오를 기획하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적 수준을 유치원생 정도로 보았나 소도 웃을 일이다. 라고 썼습니다. 연이어 마무리 글을 제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만약에 홍석현이가 대선 출마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이러한 의혹에 대하여 국민들이 명명백백하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해명을 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첫걸음일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충격에 몰아넣은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건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얼렁뚱땅 넘어갈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은 홍석현에게 묻는다. 무엇이 사실입니까? 제가 작년에 쓴 칼럼을 인용하면서 오늘 대화 내용을 좀 진행했는데요. 이제 마무리 코멘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희재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오히려 그것은 변 대표를 구속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변 대표가 폭로한, 변 대표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행보 중에 하나로 전 세상에, 온 세상에 알릴
손석희의 실체, 손석희의 대한민국 반역죄를 폭로한 것, 그러므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체포되고 구속되어 감옥에 들어갔다가 재판받고 여적죄로 판명되어 사형될 인물은 손석희입니다. 손석희가 그렇게 될 범죄를 저지른 것이 이렇게 명명백백히 드러났기 때문에 손석희에게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뒤에서 조정한 홍석현이는 더 큰 죄를 진 것입니다. 그래봤자 손석희도 사형이니 사형보다 더 큰 죄는 없죠. 홍석현도 사형입니다. 동시에 일루미나티 삼국회에 명단을 올린 이 16명의 홍석현 포함해서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다는 16명의 잘난 인물들,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는 그 행보에 자신들의 이름을 같이 걸어놓은, 자신들의 이름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이후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수순을 밟으며 구속되고 심판받아 여적죄에 참여한 것이 다 드러나는 그 순간에는 자신들의 생명도 끝을 내야 되는 그런 인물들을 오늘 폭로했습니다.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억지로 뺏어가는 국권 침탈 사건을 벌이고 공산주의 방식의 공포정치를 펼치면서 그 옛날에는 손상대 우리 태극기 집회의 사회자분을 구속해버리고 과정에 이재용이 구속했다 뺐다 하는 그런 쇼 벌리고 신동빈이 또 그 쇼에 또 집어넣었다 뺐다 하고, 그러나 결국은 손석희를 구속해야 되는 그 이유를 오늘 저희 태평에서는 기어코 얘기해야만 하는 그러한 자충수를 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감히 대한민국을 건드려? 감히 태극기를 건드려? 너희들이 죽음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은, 태극기는,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군대는 함부로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고 사람을 살육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배운 게 그렇고 그게 인간다운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악마들이 그 앞에서 보호해야 하는 선한 백성들을 함부로 살육하는 짓거리를 했거나 하려고 할 때는 결단코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 태극기 군대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 여호와의 군대는 이번에 대한민국을 함부로 업수히 여기고 대한민국을 침탈하기 위해서 1년 동안에 이러한 거짓 쇼를 벌린, 즉 21세기형 지능전을 벌려서 국민들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국권을 법적 사기국으로 뺏어가도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실은 안다 할지라도 공포에 질려서 승복하리라 착각했던 홍석현 이하 손석희, 그 외 수많은 반역자들, 거기서 꼭 이름을 한번 거명해야 되는 박지원과 문재인, 그리고 오늘 폭로된 도합 16명의 삼국회에 자랑스럽게 이름을 올린 저자들, 심판의 순간이 이제 도래했습니다.